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전매매터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괜찮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약 0.3%씩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거래소는 1964.54포인트, 코스닥은 559.48포인트에서 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매도를 해주는 대신에 코스닥은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프로그램 또한 8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조금 더 반등 여력은 있는데, 거래소 시장, 양 시장 모두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예스24를 매수를 하셨네요. 7,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예스24를 한번 볼게요. 예스24를 좀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를 일단 넘어왔어요. 전고점 자리대가 약 한 7,0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넘어섰고,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7,000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때는 일단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는 흑자가 났는데 3분기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일단은 Y 시리즈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보다는 예스24는 Y가 아니죠. 인터넷 서점 부분들인데 일단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7,500원짜리 때죠. 최근에 7,600원까지 성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7,500원짜리 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8,000원대 초반권역이네. 한 8,100원? 8,000원에서 8,1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11선을 일단은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선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위각기예요. 4,09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어요.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네요. 삼위각기를 한번 봅시다. 자, 삼위각기를 보시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한 종목을 보게 되면 리온쿠첸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의류 쪽, 이런 쪽을 볼 수 있는데, 리온쿠첸하고 삼위각기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밥솥, 리온 같은 경우는 밥솥, 과거에 이 80년대 정도 되겠죠. 일단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밥솥 하나씩 사고 왔었던, 그러면서 리온쿠첸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삼위각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과거에 피아노 한 대씩 있으면 부의 상징이었었죠. 그게 이제 중국 시장까지도 연계가 좀 되는 모습들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산화제한 정책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이 산화제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중산층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는 국가들이 신흥국 쪽이죠. 그렇다면 일단 그러한 모멘텀들 때문에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적으로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 잠깐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일단은 3분기 때 5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1, 2분기 때까지 약 127억 정도를 진행을 했네요. 그렇다면 작년 이 이익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2011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었죠, 실적이. 그렇다면 성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09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자, 4,090원짜리 때면 얼추 어제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000원 언저리? 그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3,800원짜리 때죠. 이 자리 때가 이탈이 된다면 조금 큰 박스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부 시스터즈를 매수를 하셨어요. 57,300원. 4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대부 시스터즈 한번 봅시다. 자, 신규 상장주는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게 10월 6일날 상장이 됐습니다. 그럼 11월 6일날이죠? 한 달. 이날부터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개월짜리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컴투스나 이런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란 말이죠. 게임빌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대부 시스터즈는 그 부분들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57,300원이에요. 57,300원이면 지금 고가권역에 좀 물려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일단은 보유예수 물량, 제가 이 부분들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트에 들어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또 있는가,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꼬여 있는 상황들이고, 기술적인 흐름들로 일단은 바닥이 4만원짜리 대 정도 되고 난 이후에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11선에 대한 반등, 기본적인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눌림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43,000원짜리 때 깨져버리게 되면 4만원대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즉 박스권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밀리느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가느냐인데, 일단은 게임주들의 흐름들, 여전히 좀 주도 섹터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49,000원에서 5만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그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CJ 젤리당 우요. 우선주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1만 원에 20%요. 21만원에 20%? 예, 어제 샀는데 사자마자 그냥 내려가네요, 어제. 아, 어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예. CJ 우선주, CJ 제일제당 우선주죠? 예, 예, 젤리당 우요. 자, 21만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고요. 그냥 한번 네. 들어가 봤는데 그냥 그러네요. 자, 예. 일단은 내수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예, 많이 올랐어요. 네, 내수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예. 대신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 대형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마무리가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시장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올라갈 여력이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는. 예. 그럼 결국 이게 11월 초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도를 해서 잘라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보유를 하거나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잠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예. 뭐 괜찮아요. 일단 예.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0.6배 정도, 0.6% 정도 좀 줬는데 예. 일단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없습니다. 라이신이 잘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대한 형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신 건가요? 그냥 여유 있게 보려고요.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일단 가져가세요. 중기로 좀 보게요. 네? 예. 중기로 중기적으로 보게요. 예. 일단 그럼 올해는 넘기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되 예.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시장이 밀려 내려가고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한 18만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여기 자리대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20%시니까 예. 한 10에서 2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 19만 5천 원 정도까지 예. 가격이 다운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가지고 가세요. 아, 만약에 18 빠지게 되면 18만 원까지 내려오게 네, 되면 만약에요. 예. 그 정도 그 자리 때부터 분할 매수하세요. 거기 내려올 확률이 좀 있나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그 자리 때까지 매도올 확률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는데 예. 만약에 다음 11월 초에 고용지표 미국 시장에 고용지표 발표를 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뭐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축될 겁니다. 예. 그럼 시장에서는 밀려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할 걸로 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기관이 한 20만 원대에서 매수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추가 매수라면 했지 그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 때가 있는데 변동성이 커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기관 애들도 던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자리 때까지 오게 되면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잡으시면 돼요. 지금 매수는 안 되나요? 지금 매수는 굳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다음 주 일단 11월 한 초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흐름도 있죠. 수목금. 그때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든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장기로 계속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형태로는 움직임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소리바다 매수하셨어요. 4,850원이네요. 조금 이따가 다른 종목 해두고 먼저 소리바다 먼저 해드릴게요. 자, 소리바다인데요. 제가 잘못 봤나봐요. 4,8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좀 물려 계셨어요. 자,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얼마만큼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넘어갔죠. 넘어가게 됐다라 4,800원짜리 때예요. 매수가 정도 되겠네요. 매수가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라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보게 되면 딱 요렇게 보면 618짜리 있다란 말이에요. 여기 저항 자리대입니다. 요거 저항 자리대고 요 5,000원 자리대를 안착을 해줘야 전고점을 넘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리바다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삼성하고의 제휴, 그죠? 실적이 안 좋은데 삼성과의 제휴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일단은 한 차례 눌림을 주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좀 더 조정이 눌림목이 한 번쯤은 형성될 구간이에요. 한 4,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정, 눌림목을 한번 염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0%시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고 전고점 자리 때는 5,500원 정도까지 좀 보세요.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4,500원 자리 때 그 이하 권역에서는 분할로 차분하게 좀 더 모아가는 전략, 그렇게 해서 한 10% 정도 더 늘리게 된 이후에 한 5,500원 정도 때까지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점 참고하시고 일단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셀이에요. 1,350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하이셀 한번 보자고요. 1,350원. 왜 사셨을까요? 자, 일단은요, 반등이 일단 나왔어요. 권리락을 당했고, 유상증자 하죠. 유상증자 진행하는데, 이거는 참 천성이, 참, 이 방송이라 욕은 못하겠고, 매 해마다 어떻게 유상증자를 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다고, 사업에 대한 확장은 뭐 겁나게 많아요. 실속은 하나도 없고, 유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유상증자를 합니다. 주주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회사 경영이나 똑바로 좀 하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그다지 썩 저는 좋은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한테 유상증자를 하고 있고 그 직거래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드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이 개판입니다. 일단 작년 올해 1, 2분기 실적만 해도 영업 적자가 88억, 거의 90억이란 말이에요. 단기 순 적자도 150억이고요. 이거는 뭐 참 반등 나올 때 그냥 매도하고 딴 종목 하세요. 일확천금의 꿈을 노리지 마시고 근본 있는 주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저 삼양사인데요. 삼양사. 예. 네, 75,500원에 20%예요. 75,500원에 2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냥 이게 그래도 저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음식료라. 네. 그래서 PBR이 낮고 그래서 산 건데요. 네. 8월 달에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자, 일단은 75,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분석은 좀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내수 섹터고, 저PBR 종목이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잘 분석을 하셨는데요. 네. 이격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염두를 해 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일단 삼양사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먼저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75,5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네. 거의 한 10% 정도 손실권역이세요. 근데 지금 네. 자리대에서는 이거를 매도를 하거나 그럴 자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물려 계셔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데, 네.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매수를 생각해 볼 구간이지, 일단은 이게 매도를 하고 손절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 네. 자, 잠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2분기 때 248억 나왔어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210억 벌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근데 올해는 한 분기에만 250억 가까이 벌었어요. 그럼 네. 엄청나게 번 거죠. 그죠? 네. 네, 또 하나는 재무구조 괜찮아요. 저 PBR이고요. 배당도 작년에 2% 정도 줬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만약에 주가가 네. 밀리게 되면 61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밀리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아, 65,500원 자리대, 요 자리대를 일단은 지지를 해줬는데, 네. 요게 아마도 이탈하게 된다라면, 많이 밀리게 되면 이 갭이 여기 한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걸 두 개 다 메운다라고 하게 된다면 57,000원 정도 때까지 일단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 밀리게 되면 57,000원대까지 보이게 되면 손실이 상당히 크죠.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 자리대까지 이런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회복은 상당히 빠를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럼 이게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네. 바로 회복을 해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조정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20%니까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한 네, 그 대신에 57,000원까지요? 네. 네? 네. 말씀 57,000원 정도예요? 얼마요? 네, 더 매수 57,000원까지 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수하라고? 일단은 네. 65,000원짜리 대가 저점이란 말이에요. 아, 네, 네. 네,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일단 관망을 하세요. 아, 네. 관망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네. 6만 원 초반대 있죠? 네. 6만 원 초반, 한 6만 1,000원 이하. 네.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6만 1,000원 이하부터 한 5만 7,000원 이 언저리까지 좀 네, 폭이 네. 되죠? 네. 분할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그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7만 4천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75,500원에서 예를 들어서 6만원의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한 6만 7천원 정도까지 다운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20%를 추가 매수를 한다면. 네, 네. 그러면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일단은 추가 매수한 물량만 정리를 하세요. 네. 그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20%만 정고점 자리대까지 보시고 좀 길게 여유 있게 좀 보세요. 아, 네. 네, 올해 연말 더 지나서요? 올해 연말 지나서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아, 네. 네. 아시겠죠? 아,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미코제를 매수하셨어요. 49,400원. 20% 어찌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49,400원짜리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이거 박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이기도 하지만 쌍봉이기도 해요. 그죠? 자, 정고점 자리 때 못 넘어갔어요. 이거. 그럼 밀려내렸는데 61선 깼습니다. 만약에 이거 43,000원짜리 때 깨게 되면 더 밀리겠죠? 4만원 깨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48,000원 이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 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3,000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43,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 나오는 건 48,000원 정도예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일단 49,400원 정도 오게 된다라면 좀 어중간해요. 사실 정고점을 확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 증가하면서 그때 차라리 따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리스크 관리 조금 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테크인이에요. 55,000원. 비중 10%. 오늘 조금 더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삼성테크인 한번 볼게요. 오늘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같은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풀렀을 때 그러니까 낙폭과대는요. 역방향에 있는 거를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전략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살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5만원짜리 55,000원짜리 때란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 싸게 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플러스 자리권에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어제처럼 차라리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방법이 더 좋지 오늘처럼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3만 5, 6천원 정도 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단계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한번 덜어주고 다시 받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55,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고팔고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팔아놓고서 다시 좀 더 싸게 산다면 주식 수를 좀 늘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0주를 매도를 했다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210주를 매수하거나 220주를 매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 그대로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주식 수를 좀 늘려나가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는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차별화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순환매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어제부터 시작됐는 게 삼성전자 하나가 지수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른 종목군들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군들 위주로만 종목을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현대중공업 미쳤습니다. 영업 손실이 2조입니다. 한 분기에만. 그러니까 주식 못 올라가는 거죠. 개파락 출발했었죠. 조선 섹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 주 초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낙폭과 대응은 참고하시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가 있죠. 내일입니다. 11월 1일이죠. 먼저 시간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대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부산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지만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